방금 전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인천 신년회죠. 거기를 방문했죠. 그렇습니다. 속보가 나와서요. 음. 조금 전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한동훈 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네.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승리를 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가장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언급을 예.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행선거법은 지역구 253명, 그리고 비례가 47명인데요. 이렇게 300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도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 우리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장관 기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좀 겨냥한 발언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직격탄을 하나 날렸는데요. 이것도 함께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심지어 민주당의 구성원들과 지지자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4월 이곳 인천에서 멋진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 봅시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센 발언, 그리고 뭐랄까요, 파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약까지 제시를 했고, 방금 이종우 실장님은 정치인 다 됐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 이 얘기도 해볼게요. 국민의힘 저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곳이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가 열리는 호텔인데, 공교롭게도 이 장소가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죠. 이 계양구 옆 지역구인데, 실장님, 이 장소 선택에도 전략이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놓고 그 전략을 다 얘기했습니다. 예. 이곳에서의 승리가 인천의 승리고 대한민국의 승리다라고 일부러 여기에 왔다라는 걸 밝혔고요. 사실 이건 굉장히 전략적이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영상 나올 때 혼잣말처럼 아이고 정치인 다 됐다라고 혼잣말을 했는데 네, 이유는 제가 이겁니다. 들었습니다. 예. 이유는 이겁니다. 21대 총선 결과를 봐야 돼요. 이번 말고 이 직전에 인천 초토화됐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13석 중에 11곳을 뺏겼어요. 한 곳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무소속이 윤상현 의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2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대 2의 어떤 싸움을 다시 뒤집어 엎으려면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야당으로서. 그 바람은 어차피 어떤 구도를 딱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좋죠. 계양을이 또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잖아요. 그러면 계양을을 잡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벨트가 형성될 거예요. 네. 이쪽 어떤 벨트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바람을 쫙 일으켜서 인천에서 유의미하게 이렇게 획득하면 경기도에서 비록 많이 못 얻더라도 수도권에 우리가 이 정도로 했다라는 상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인천 계양을을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선언을 한 셈입니다. 적진에서 그런 선언을 했군요.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기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도 사실 관심사였는데 어제 보도 보면요, 이 인천 계산역 인근 사무실 임대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이렇다면은 계양을 출마하겠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 공관위가 출범을 해서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요. 뭐 이재명 대표가 어느 지역구에 어떻게 출마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거나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계양구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계산역 근처로 지금 본인의 지역 사무실을 좀 이전을 해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더 많이 해보겠다라는 것이 의원실 관계자 입장인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네. 일단 이번 총선에서 어디로 출마하는 것이 뭐 확정됐다 뭐 이런 것보다는 계양구 국회의원으로서의 또 본인의 본분을 다한다 이런 취지 측면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실장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로 자신 지역구 지키러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 임기 내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야 되나요? 저는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반면 교사가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종로에 나간다 안 나간다 갖고 3개월을 끌었어요. 지난 총선 때요? 네, 지난 총선 때. 그러면서 끝내 나중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게 3개월 동안 사실은 굉장히 혼선을 빚고 이 당대표로서 다른 그런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데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마 병리평이 아닌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준연동 쪽으로 하죠? 지금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병리평은 비례를 가는 것이고 준연동은 그대로 한다면 출마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계양을 피하고 딴 곳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뭐랄까요? 그 비판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계양을로 나가는데 빨리 결정을 한다. 이런 지금 그 포지셔닝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장윤정 부위원장님, 일단은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는 자리에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했죠. 1타 강사, 대장동 1타 강사 했던 원희룡 전 장관이 함께 참석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 원희룡 네. 이 구도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뭐 어떤 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 이른바 남는 장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양구,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출마를 할지도 모르는 그 계양구에 가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와 한판 승부를 벌여보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예전에도 인유한 혁신위에서 뭐 험지 출마론 얘기가 나왔을 때 원희룡 장관이 뭐 공식적으로 계양에 가겠다 이러지는 않으셨지만 뭐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의 관심사는 과연 이재명 대 원희룡 전 장관의 어떤 그런 매치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지금 주목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다만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에 나오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네. 첫 번째로는 본인의 정치적인 체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야당 대표이기 이전에 직전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대선급 주자이기 때문에요. 그런 분과 1대1 대결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본인의 정치적 체급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계산 깔려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설령 낙선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집권 여당에 속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자리가 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정치적인 계산이나 고려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계양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정치인들의 계산에 의한 이런 공천, 이런 총선이 과연 우리의 삶을 뭘 낫게 해주는가라는 부분에서 회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양 국민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투샷, 한동훈 원희룡 투샷. 이 장윤주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남는 장사라고 하셨는데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체급 말씀을 많이 하셔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아니, 체급으로 이야기하면 원희룡 장관 대선 경선에도 많이 나갔고요. 또 국회의원 배지로 얘기하면 훨씬 더 선배입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이재명 대표는 초선이고요. 원희룡 지금 그 전 장관은 삼선까지 했습니다. 양천 갑에서 도지사 각각 했으니까 그건 상쇄하더라도 대선에서 한번 낙선했다고 해서 체급이 높다라는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해석은 조금 이상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계양구 을 주민들 분들께서 4년 전에 한 선택이 바로 정치적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니 경기도 지사하고 성남시장 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인천 계양으로 와서 원래 있던 분을 또 서울시장으로 밀어내고 갑작스럽게 내리꽂힌 스스로 꽂아 넣은 그 부분을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상 그러니까 반사, 즉 민주당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비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택배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건 변호사님.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어제 오후 국회에서요, 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 출범식은요, 국민들에게 정책이 담긴 택배를 배송하겠다라는 컨셉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한 위원장은 당시에 저는 택배 박스만 보면 까고 싶어진다라면서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공약, 늘 기다려지는 공약을 공약 잘 충실히 준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요, 총선 승리 퍼포먼스로 이 국민 택배 상자를 들고 국민의 내일로 이 국민 택배를 외치면서 총선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 공약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있겠지만 자신이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라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바라시는 이 정치 개혁에도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공약 탄탄히 준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삼선 중진 의원들 만났는데 여기서 이 총선 앞두고 희생 뭐 이런 요구를 헌신 요구를 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장가 기자 뭐 좀 예상을 조금은 이 말로만 보면 좀 빗나갔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우리 당의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죠. 우선 어제 오찬을 마친 뒤에 기자들과 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런 자리에서까지 헌신을 요구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정치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좋은 경험을 좀 전수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심사를 앞둔 시점에 그것도 첫 공천관리위원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인적 쇄신 대상으로 꼽히는 중진을 만나서 이번 만남이 중진들의 용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내일은 4선, 5선 중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헌신을 강조해 오셨는데 참선회의에서 요청하신 헌신이 있다면 저런 자리에서 뭐 이렇게 그런 헌신을 요구할 만한 그런 적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뵙고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험들을 저에게 전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요. 이제 비공개 오찬에서는요. 국민들께서 달라진 모습들, 건강한 당정 관계로 다시 복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한 보도를 보면요. 한 위원장이 최근 공식 공개석상에서 인사말이나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종호 실장님, 이거 네네. 좀 의도적인 거리두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윤 대통령을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이를테면 이전 지도부는 조금 그랬죠. 그렇죠. 김기현 대표는 했죠.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나 혹은 또 원내대표 권성도 원내대표는 막 체리 따봉도 보여주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바로 윤 대통령과의 가깝다라는 걸 자꾸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권력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있나요? 필요가 있나요? 이미 윤 대통령과 가까운 건 세상이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걸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권력의 정당성을 할 필요가 이전 대표보단 없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고 확실하게 나를 봐달라. 그러니까 회고적 투표 이 정부에 대한 상벌보다 이 정당에 만약에 투표를 하면 나를 통해서 훨씬 더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가 될 거다. 나를 투자해달라라는 의미로서 사실 윤 대통령 언급보다 자신을 부각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 거죠. 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인천 신년 인사회,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이재명 대 원희룡 이 구도가 이뤄진다고 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 적진이죠. 거기서 아주 센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먼저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장현주 부위원장님,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하는데 돌덩이 뭔가요?
글쎄요, 정말 시즌은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또 정치인들의 발언들 정말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요. 뭐 문맥으로 보나 뭐 돌덩이는 이재명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계양구에 지금 계신 이재명 대표를 본인이 선거를 통해 이기고 뭐 밀어내겠다 뭐 이런 취지를 보이는데요. 사실 돌덩이를 밀어낼지 아니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지는 또 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오실지 안 오실지 이것까지도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정치는 변수가 열려 있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나 정영환 공관위원장 둘 다 비정치인 출신인데 이 사실 정치권에 빚이 없는 분들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인적 쇄신을 단행할 거다 국민의힘에서 실행 가능할지 어느 정도로 가능할지로 상대당 입장에서 보십니까? 글쎄요, 정치권에 빚이 없다. 이거는 분명히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인적 쇄신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거침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되죠. 그러나 그것을 또 뒤집어 보면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말에 또 다름 아닙니다. 정치 경험도 없고 정당 내에서 공천 실무를 해본 경험 자체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빚이 없는 상태에서 인적 쇄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좋은 자리들의 자리를 비워둘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정당의 공천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려면 누군가가 자리를 비우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쇄신된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그게 이제 공천의 완성일 텐데 과연 정치에 빚도 없고 경험도 없는 분들이 새로운 인물을 제대로 공천할 수 있을까에 의문이 들고 그렇다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공관위원으로 지금 임명이 되신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이 계십니다. 이철규 의원이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물들을 공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윤심 공천이 아닐까라는 불안함은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정권 실장님 아까 장가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내일은요 국민의힘 4, 5선 중진 의원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찬회동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김기현 전 대표입니다. 일단 참석 의사를 밝혔다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 울산 불출마 얘기를 조심스럽게 할까요? 뭐 넌지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김기현 전 대표를 겨냥한 콕 집은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삼선 의원들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공개됐는데 딱 그 정도 수준. 당이 지금 승리해야 된다. 당이 승리하는데 여기 계신 4선 의원들이 다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사실은 언론들은 이렇게 쓸 겁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압박을 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콕 집어서는 이야기 하나 돼 총론으로서는 김기현 대표가 사실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표현은 아마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거운 얘기들 했는데 가벼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전체위원장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과거 출근길 모습에 대해 뭐 딴지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거론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1년 반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첫 출근하던 날 한 브랜드 커피와 도넛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찍혔거든요. 저거네요? 네, 그런데 이게 이미지 메이킹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준석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근거는 한동훈 위원장 집에서 법무부 과천청사까지 가는 길에 이 브랜드 매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부산을 방문했을 때 가슴에 1992, 1992 맨투맨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언급을 하면서 혼자 대선 모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자꾸 아이템 같은 것들이 좀 등장을 한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보면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뭐 전화도 안 받고 꺼놨다고 하고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발언 내놓고 있고 장해찬 전 최고도 이 모든 게 열등감이라고 하면서 계속 좀 이준석 위원장 지적에 나섰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한테 한 말이 딱 떠오릅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제3지대가 열심히 뭐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수다. 네. 나는 뛰어서 골을 넣는 사람이지 뭐 어떤 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뭐 이렇게 평을 하고 이럴 시기가 있을까, 뭐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